다음에 이제 람사 협약 이후에 몇 가지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성을 띱니다. 아까도 기후 변화랑 같이 물리는데 차이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람사나 CITES, CMS까지는 생물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철새, 물새, 특히 물새, 그리고 서식지, 헤비테드 이런 개념으로 약간 작았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이 대상을 넓혀가죠.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들까지 해서 생물이라는, 특히 동물의 국제적 이동을 금지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기후변화랑 같이 물리면서 철새 부분이 강조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여기서 생물이라는 부분하고 그냥 단순히 서식처, 번식처로서는 헤비테드에 대한 부분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이 되지만 CBD 92년대 리우의 회의가 갖는 의미는 이런 부분입니다. CBD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생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물에 대한 먹이망 뭐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생물적 요소들도 같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단순히 생물이라는 거 그리고 이 다양성 안에는 유전자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식처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보호하겠던 환경이라는 개념도 포괄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좀 넓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 정리되어 있는 데 보면 이거에 대한 후속으로 우리나라가 97년에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을 수립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법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전략에 보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주류화라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생물 다양성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전략 안에 첫 번째 전략이 주류화입니다. 두 번째가 위험 요인 제거, 위험 요인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전 및 증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익의 공유. 그리고 ESSD.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반 마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류화란 인식에 대한 제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92년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학술적 용어로서만 생물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일반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의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관리가 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생물적 요소들에 대한 관리도 포함이 됩니다. 과거의 생물 종에 대고 국지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정책화되고 대상적이 넓혀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보호성 증진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이익의 공유입니다. 이거는 결국 생물을 자원으로 본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무엇을 갖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있어야 되고요. 뭐 국가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민간을 유도를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법적 체계가 정비가 돼. 이게 92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 개별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 정해서 간다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겠지만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죠. 법적인 기반이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법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예산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92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이 후속 과제로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